일단 여러분은 국민이면 다 건축주, 여러분은 세금으로 다 지어지는 국가의 건물들은 다 여러분이 건축주인 건물이거든요. 건축 도면을 내가 읽을 줄 알게 되면은 깊이 있는 그 시공간을 한 방에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그럼 당연히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얘기를 할 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도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건축 설계 도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계획 설계 도면, 하나는 실시 설계 도면. 그러니까 계획 설계 도면은 뭐냐면은 이 건물의 공간감이 어떻고, 뭐 개념이 어떻고 이런 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주가 되신다면은 요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실시 설계 도면은 뭐냐면은 시공자한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도면인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런 정도의 도면집이 실시 설계 도면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림도 디테일하지만은 글자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료가 뭔지, 뭐 몇 미리 두께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치수가 어떤지,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 설계 도면 정도에서는 도면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일단 평면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면도, 인면도,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뭐 하나 더 한다면 배치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배치도 같은 거는 그냥 평면도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평면도는 뭐냐면은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림. 그러니까 4층짜리 집이 있다, 이 건물이다. 그러면은 1층 이 평면도 회의실을 보려면은 1층 중간을 한 1점 몇 미터에서 뚝 자른 다음에 칼로 베고 그 위를 다 드러내고서 그걸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면인 거예요. 단면도는 뭐냐? 뭐 종단변로가 보고 싶다 그러면 세로로 자르는 거예요. 이 건물을. 그럼 보는 거죠. 횡단변로, 그럼 그거보다 90도 된 방향으로 또 한번 자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평면도와 단면도가 다 그냥 단면도인 거예요. 다 자른 다음에 보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걸 위에서 수평면을 자르느냐 수직면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수평면을 자르면 평면도, 수직면을 자르면 단면도, 그리고 아무것도 안 자르고서 바깥에서 보는 거 인면도입니다. 인면도가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건물을 밖에서 보는 인면도가 있죠. 그럼 동서남북으로 한 4개 정도 그리겠죠. 근데 또 하나 인면도가 있어요. 뭐냐? 내부에서 실내를 보는 것들. 그러니까 인테리어 인면도들이 있겠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데, 미국에서는 그거를 인테리어 엘리베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그거를 실내 전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쭉 펼쳤다는 거죠. 실내 이 인면들이 인면 전개도로 쫙 펼쳐가지고 하는 것들. 그런 도면이 필요합니다. 건축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나 설명이 없이 기호로 만들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m a boy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I라는 건 주어죠. 나를 뜻하는 말이고, am은 동사고, 어는 부정관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boy, 소년이라는 뜻이다. 뭐 이렇게 각각의 단어마다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면은, 아, 너가 소년이라는 말이구나. 이게 딱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도면을 그리면은 각각의 그림들의 심볼들이 있고요. 그 심볼들은 하나하나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도면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건 하나의 문장이 되어서 제가 읽히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이 도면을 읽으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심볼, 어떠한 그림의 심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벽체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 뚫리면 문이나 창문이고요. 아니면 막혀있는 벽입니다. 그 막혀있는 벽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이런 까맣게 칠해져 있는, 혹은 뭐 빗금이 쳐 있기도 하고 회색 칠이 되어 있기도 한데, 문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간단해요. 항상 문은 열려 있는 상태로 많이 그립니다. 얘가 문이 열렸을 때 여기 이 문짝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분의 1 모양으로 이렇게 곡선의 아크가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문이 움직이는 그 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왜 그리냐 하면은, 아니 문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물건을 놓거나 다른 벽이 서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이 다 열렸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동 범위가 되니까 그 앞에는 뭘 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건축가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열린 상태로 어떤 모습인지, 하나가 열리면 이렇게, 두 개가 열리면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놓습니다. 혹은 주름으로 열리기도 하고 슬라이딩 도어로. 여기 보면 좀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이 문이 이렇게 닫혔을 때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 미닫이 문이라고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는 뭐냐면은 여기는 짙은 색으로 칠되어 있고, 여기는 선만 그어져 있죠. 안에가 하얗게 되어 있어요. 이 문이 이쪽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포켓도어라고도 얘기를 하죠. 슬라이딩 돼서 벽 안으로 숨는 그런 그림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계단입니다. 단단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화살표가 2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끊어진 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설명드릴 때 그랬죠. 모든 평면도는 단면도다. 그래서 위에서 한 1.2m 정도에서 딱 자른 다음에, 그러면서 위에 거를 드러내고서 내려다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중간쯤 잘리다가 말겠죠.
그거를 이렇게 사선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한 줄만 긋기도 하고 뭐 어떤 데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그 도면 예뻐 보이게 하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다 이해를 해요. 한번 이런 브레이크 라인이 생겼다는 얘기는 요 계단은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요 계단은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단을 보면은 어디가 올라가는 부분이고 어디가 내려가는 부분인지를 봐야 되는데 요 브레이크 라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서 잘 그려진 평면도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 유튜브에서 한번 소개가 되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면도 1층과 2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공간이 어떤지는 다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보면은 진입부에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서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여기서 하나하나 입구부터 한번 봅시다. 어떠한 심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일단 첫 번째 다리죠. 두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벽은 지금 약간 해칭이 그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벽이에요. 근데 벽이 아닌데 두 줄로 그어져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얘가 위에까지 안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말아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간인 경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해칭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 뭘까요? 이거 나무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할 때 나무가 있는데 그걸 피해서 이렇게 볼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 점선으로 표시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제가 점선으로 그린 거는 내 머리 위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라서 위에서 드러내고 보는데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걔는 이미 들려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들려서 없어지는 거는 점선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공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밑을 걸어갈 때 보시면은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공간하고 여기는 완전히 다르겠죠. 왜냐면 위에 이 보가 지나가니까. 그래서 그 보의 모양도 보시면 점선으로 이 나무를 피해서 지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더라도 아, 내가 걸어갈 때 요쯤에서는 위에 크로스로 지나가는 보들이 쫙 있고 나무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걸 피해서 이게 만들어졌구나. 이게 보이죠? 그러고 나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엔트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뭐 친절하게 이렇게 이름이 써있는 경우도 있고 안도다다오 건물처럼 아예 이름이 안 써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들어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다운이라고 써있죠. 이쪽으로. 아 그러니까 계단이 여기가 낮고 한 칸, 두 칸, 세 칸 올라가면은 1층 거실 레벨이 나오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잘 표현이 돼 있죠.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구나. 그럼 브레이크 라인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다른 창고 같은 것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코트를 넣는 그런 클로짓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들어와서 문을 오른쪽으로 열고 들어간 오른쪽에 코트를 걸고 왼쪽으로 90도 회전을 하면은 계단을 3칸 올라가면 거실로 올라가게 돼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죠. 여기 보시면은 계단이 화살표가 친절하게 그려져 있고 다운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계단은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 계단 하나는 한 18cm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개다. 그럼 거의 한 층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계단은 한 층 내려가서 그 시냇물로 내려가는 그런 곳이구나. 그리고 나서 여기 화살표를 잘 봐야 돼요. 여기 이쪽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다운이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가 여기보다 3칸 정도 더 높다. 이거 볼 수 있죠. 여기 계단 이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된 브레이크 라인. 이 브레이크 라인이 있고 여기 보면 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단이 위로 올라가는구나.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를 걸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이 계단은 밑으로 3칸 내려가죠. 왼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려가는 계단 폭이 넓잖아요. 이렇게 넓으면은 요 계단 여기까지는 머리 안 부닥치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왼쪽으로 올라가는데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 5계단 정도 되면은 이 둘이 겹치지 않습니까? 꼬마 애들은 요 밑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어른들은 여기로 가다가 머리 부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건축가는 계단을 딱 이렇게 자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이 공간이 연속성이 떨어져 보이니까. 그래서 일부러 계단은 여기까지 확장을 하고 대신에 그 위로 또 다른 계단이 올라가면서 이게 공간이 중첩돼 보이게끔 하는 거죠. 이 건축가의 의도는 그거예요. 이 공간하고 이 공간은 약간의 레벨 차이는 있지만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중이 이제 읽히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면을 보시면 그런 디테일에서 여기 보시면 요거 뭡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돌이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로 만든 난간이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하게 뜯어보시면은 이 주변의 계단보다 얘가 더 굵은 선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 난간이 계단보다 위에 있고 그 위에 또 이런 난간이 또 있어요. 아까 보셨던 솔리드한 난간이 위에까지 더 올라 이 난간 더 높은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서
문이 이런 방향으로 열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90도 열리게 그리는 사람도 있고요. 한 적당히 열리다 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이 건축가가 이 도면에 어울리는 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90도로 열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반쯤 열었어요. 그거는 그냥 예뻐 보이니까 한 거기도 있고, 혹은 이 오른쪽으로 90도 열리는 게 메인 동선이고 얘는 서브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숨겨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계단이 아니에요. 얘는 자세히 보시면은. 왜냐하면은 아까 계단은 이 라인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얘는 두 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심볼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 이게 뭐지? 상상을 해보시면은, 아, 이게 창틀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런 심볼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걸 얘를 열고 얘를 밀면은 접히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뚫리는 거였잖아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 지리 시간에 다 배웠죠. 등고선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등고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다 평평하다는 뜻인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집이 폭포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고선 라인이 없는 그 물인 거예요. 근데 물이 있는데 주변으로 등고선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면 그 옆으로 이제 언덕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짙은 라인으로 딱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라인이 이거 위로 언덕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딱 잘라가지고 드러낸 거잖아요. 지금 이 라인하고 지금 이 라인? 이거 뒤는 사실은 다 흙인 거죠. 아까 우리가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2층으로 가면은 여기 다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계단 있잖아요.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는 보니까 화살표가 일로 돼 있고 다운이 여기 써 있으니까 여기서 3계단을 또 올라가면은 요 레벨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올라가면 3층으로 가는 계단이 생기는 거고, 요 레벨에서는 브릿지가 연결돼 가지고 여기 또 다른 계단이 있죠. 이렇게 또 올라가면은 다른 데로 가는, 게스트하우스로 가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 문이 하나 있네요. 그 얘기는 여기는 내부 공간이었다가 여기서부터 외부로 나가서 외부 계단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런 도면에 정보를 최대한 줘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길이가, 벽의 길이가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치수선이라고 그래서 이 도면 바깥으로 다 뺍니다. 이런 내부는 그냥 공간을 보시고 이게 도대체 이 벽이 얼마지?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벽 두께와 길이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위표.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평면도에는 스케일과 방위표와 이름이 이제 그려져 있죠. 동서남북이 어딘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햇빛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대체적으로 동쪽에 떠서 남쪽으로 가가지고 서쪽으로 지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두면은 위쪽에 있는 데가 북쪽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거를 정방형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도면이 이렇게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직사각형의 도면에 얘가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백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수직 XY축으로 대체적으로 도면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 도면의 방향에 맞추고 그리고 대신에 방위표를 좀 틀어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이때에도 항상 대부분 다 방위가 북쪽을 가르치는 거가 이렇게 N으로 써 있는데 이것들이 위쪽에 그려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몇 대 몇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은 100분의 1 스케일이 뭐고 뭐 1000분의 1 스케일이 뭐고 500분의 1 스케일이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100대 1 스케일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도면에서 1cm는 곱하기 100cm라는 뜻인 거예요. 1cm가 1m가 되는 거죠. 그 뒤에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내가 그린 그림은 훨씬 더 넓은 그런 집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심플하게 벽하고 계단만 딱 보여주게 하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물을 색칠을 막 했어요. 이 도면을 그리는 사람은 야, 낙수장은 폭포하고 시냇물 옆에 있는 집이지.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싶은 도면은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린 건축가, 지금 이 도면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경우는 물은 색칠을 안 했어요. 대신에 어디에다 힘을 썼냐면은 바닥 돌 패턴을 되게 막 내추럴한 패턴으로 막 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이 바닥면이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자연스럽게 주변에 돌들을 써가지고 만든 바닥면이다. 그래서 도면을 그릴 때에는 그 도면을 그리는 사람이 이 건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중요하니까 이 벽체는 오히려 시꺼먼색으로 안 칠했잖아요. 해칭으로 칠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의사결정들이 다 이 건축가가 이 건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강조점을 둘 것이냐를 결정하고서 그게 컨셉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의 우리가 도면을 통해서 봐야 되는 문제인데, 오늘 제작진이 저한테 제시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거 공간, 사무 공간, 상업 공간, 뭐 이거를 뭘 봐야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도면인데,
뭐 이건 딱 보면은 주거 공간이죠. 원룸이죠. 난 진짜 이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이런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벽을 들쑥날쑥하게 만들고 왜 이 벽은 일로 튀어나와가지고 변기에 앉으면 무릎도 닿을 것 같은 이런 건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리 벌리고 앉아야 되는 거잖아, 변기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도면인 거예요,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그런 어이없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시는 집에 가서 그거 한번 보세요. 전 진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그거예요. 각 그 방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이쪽 벽, 그 방의 벽하고 안방 벽하고가 안 맞아, 이렇게. 부엌에 나오는 벽하고 거실 벽도 안 맞아. 그러면 도대체 가구를 어떻게 놔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주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이 정말 잘 지어졌는지 안 지어졌는지 저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천 정도를 한번 그려봐라. 천 정도를 딱 그리면 이 공간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됐는지가 딱 한눈에 보입니다. 이 벽의 줄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기능적으로 말이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간에 딱 들어가면은 되게 기분이 상쾌하고 정리정돈이 잘 된 것 같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런 선들이 정리가 잘 된 거예요. 근데 후진 건물, 후진 설계는 그 선이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안목을 가지면은 제발 그 줄을 맞추는 그런 업자들한테는 돈을 더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업공간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겠죠. 아주 특별하게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 있는 그런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면은 유니버설 스페이스로 이렇게 하나로 딱 플랫폼처럼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테이블을 움직여가지고 공간 배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쪼각쪼각 나가지고 막 작은 공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쓰기에 되게 안 좋거든요. 상업 공간은 너무 복잡한 평면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닥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사무공간은 뭐냐면은 개인이 집중해서 업무할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이 모여서 오픈 스페이스, 라운지 같은 데서 일할 수 있는 그 두 개의 공간이 공존하는 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4명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큐비클 공간 같은 데가 있고, 여기 8명이 일하기도 하고, 어디는 여러 명이 오픈 스페이스에서 라운지 같은 공간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개수와 행동들, 그 성격들에 맞춰서 규모가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좋은 거가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복도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사람들이 일로 걸어 다니는 거죠. 걸어 다니면서 왼쪽으로는 자연을 쫙 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자리로 갈 때 항상 자연을 보면서 가고 또 딴 사람 만나러 가고. 근데 여기 있는 계단실을 얘는 직사각형으로 하고 얘는 동그라미로 하고 얘는 정사각형으로 했잖아요. 직사각형과 원 사이의 공간의 공간감과 원하고 정사각형의 사이에 있는 공간감이 다르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여러 개 다양성을 만드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H자처럼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기둥이에요. 그냥 후진 건축가였다면은 얘를 그냥 동그란 콘크리트 기둥으로 했을 텐데 일부러 H 형광을 그대로 노출시킨 거예요. 마감재를 싸지 않고. 이 H자로 되어 있으면 안으로 이렇게 파여져 들어간 부분이 보이잖아요. 네거티브하게. 그러면은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기둥의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건축가들이 뭔가 이 기둥이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 저런 기법을 써요. 그런 거를 보는 눈이 있으시면은 거의 준 전문가급 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셜록 홈즈를 보는 왓슨님이라면 다 건축주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은 국민이면 다 건축주, 여러분은 세금으로 다 지어지는 국가의 건물들은 다 여러분이 건축주인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 건축주라면은 도면은 좀 볼 줄 알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특히 실제로 여러분의 건물을 실제로 계획해서 지을 때에도 건축가가 내 도면을 그리면은 그거를 읽을 수 있다면은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요즘에는 다 도면 그리고서 3D 렌더링 같은 것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번역을 해주기 전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한 단계 누군가의 도움을 거쳐야 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저는 악보를 못 읽습니다. 교향곡의 악보를 못 읽잖아요. 그러면 누가 연주해주기 전에는 몰라요. 그리고 연주할 때도 그 시간대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작곡가라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 지휘자, 그러면 10몇 개나 되는 악기들의 악보를 딱 위에서 보면은 동시에 모든 악기들의 조율도 보고 시간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신인 거죠. 그러니까 신처럼 이 공간, 이 음악을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그게 악보의 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축 도면을 내가 읽을 줄 알게 되면은 깊이 있는 그 시공간을 한 방에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그럼 당연히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고, 얘기를 할 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